그래서 음식을 바꾸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한번 바꿔보시고 절대로 폭식하고 과식하지 마시고 음식의 양을 줄여가면서 한번 행동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김승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자가 되기 위한 4가지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4가지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흔히 이제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를 세분해 보면 몇 가지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는 지속적인 부자를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에서는. 그래서 단순하게 한 번 돈을 확 벌은 사람을 부자라고 지칭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부가 잠깐 그 사람한테 거쳤다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각기 다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능력의 종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돈을 쓰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있으면 부자라고 하지만 진짜 부를 유지하려면 이 4가지의 능력이 전부 다 필요해요. 이 능력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되긴 되는데 단기 부자예요. 장기적으로 부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 각기 다르게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풀이화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여요. 대부분 이제 회사 사장들이나 경영자들이나 사업을 하는 거나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일반인들보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취적이고 사업도 잘하고 뭐 세일즈도 잘하고 그다음에 낙천적이고 뭐 포기하지도 않고 뭐 전문직을 가졌거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 포함돼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이 횡령을 해도 모를 정도로 재산을 관리하는 데 미숙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돈 관리를 가족이나 혹은 직원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던져놓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재산 관리를 못합니다. 벌기만 말하는 거죠. 회계적인 문제나 투자 세부 문제, 재무제표 이런 걸 읽고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면서 방관하기 일쑤예요.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모은 다음에 뭉칫돈으로 날려요. 보통. 엉뚱한 투자를 한다든지 엉뚱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세금 보호를 허술히하거나 복잡한 투자 지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냥 아는 사람한테 맡기듯이 호인처럼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냐고 묻는데 저한테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돈을 꽤 많이 벌더라고요. 버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돈을 못 버냐 그러면 아니 세금 빼고 이것저것 내고 나면 애들 학비 주고 뭐 나가면 돈 없던데요? 그럼 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씀씀이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실제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 2번째 능력인 돈을 모으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돈을 버는 능력과는 별개의 능력이에요.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돈을 잘 모으는 건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돈을 잘 모은다는 공식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돈을 모은다는 것은 자기의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 이런 사소한 거, 세율, 이자, 투자, 환율에 대한 지식, 이해 이런 거, 재정 분리, 지출 관리 이런 데 소홀함이 없이 굉장히 잘합니다. 버는 거하고 다른 능력이죠, 벌써. 뿐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굉장히 올곧하고 좋아요. 돈을 모으는 능력의 핵심은 자본 축적 후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려는 데 있어요. 나 혼자 일을 해서 돈을 막 버는 사람들은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것을 배운 사람하고 상대를 할 때 경쟁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관리는 아직 못해. 지금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출 관리고 뭐고 잘하고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다고 했으면 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2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자산이 일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모은 자산을 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혼자 돈을 계속 버는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능력을 함께 보유한 사람을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기 업무 혹은 자기의 직업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업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는데 벌어놓은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하는 공부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미약하게 하고 있죠. 이 미약한 점이 2배, 3배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돈을 유지하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2번째까지 얻고 난 다음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유지라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하면 유지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거든요. 이 세상의 물건과 비교 대상이에요. 교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물건과 상품과 서비스는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변동이 돼요. 어느 쪽으로 변동이 되냐면 보통 올라가는 쪽으로 변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돈에 있는 가치는 현재 금액상으로만 똑같은 금액이지 실제 이 돈의 가치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물가 상승률이 4%라는 얘기는 만약에 4%라면 4%라는 얘기는 내 돈이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있는 사람이라면 96만 원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현재 내려온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돈은 변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가치가 보유되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가게에서 일했을 때 담배 가격이 1불 39센트였어요. 지금 담배가 한 8불? 9불? 뭐 이렇게까지 가죠. 그러면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벌써 6배, 7배가 막 올라버린 거예요. 돈은 같은 돈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100만 불을 모은 사람이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거나 아니면 금고에 넣어놨으면 그 돈은 지금 가치로 한 20만 불도 안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 돈이 20만 불 돈이 현재 가치로 유지하려면 100만 불이 그대로 유지하려면 계속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 가치에 맞게. 최소한 이게 유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지한다는 능력 자체도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이거는 유지는 방심하기 쉬운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오해돼서 방심하기 쉬운데 마치 내가 성주라면 내가 성을 갖고 있는데 저기서 수많은 적군들이 이 성을 부수려고 기어 올라오는 것을 막는 거나 똑같아요. 아주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할게요. 마지막에 돈을 쓰는 능력에 대해서였죠. 저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매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저는 먼저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제 이메일 계정이 4개예요. 4개의 이메일 계정이 온 거를 다 들여다봐요. 그리고 광고를 포함해서 모든 그렇게 온 것들은 전부 다 지워버리거나 다 그 자리에서 다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 계정이 항상 제로예요, 아침에. 그리고 이메일 확인이 다 끝나고 대답할 게 다 끝나고 나면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먼저 미국의 신문들을 다 뒤져봅니다. 뉴욕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뭐 팍스뉴스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봐요. 주로 제목만 본다는 얘기예요. 다 안 보여요. 제목이라도 다 봅니다. 뭐가 특이한 게 있는지, 관심거리가 있는지. 그리고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뭐 로이터 통신 이런 데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러시아 것도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저 신문 2개, 아사히하고 요미우리. 어떤 때는 일본 경제신문까지도 한번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야후 재팬에 대부분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글로벌 타임즈 읽습니다. 이런 여러 나라 언어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됩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요새는 옛날에 말이 어눌했는데 지금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중동에 가끔 중동 문제가 생기면 조르단 타임 봅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르몽지 보고 그다음에 독일의 슈피겔이 있어요. 독일 건 하나 더 봅니다. 디벨트라고 그거 있습니다. 양쪽 거 한번 들여다봐요. 이렇게 이 정도 신문 보면 세상에 대충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훑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휴스턴 로컬 신문, 휴스턴 크로니클을 들여다봐요. 그게 다 끝나면 한국 신문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신문은 이제 읽기가 쉬우니까 몇 개 신문 더 보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날 있었던 일들은 대충 그 세상에 일어난 일을 훑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 순례가 끝나면 그다음에 경제 사이트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CNBC나 블룸버그, 마켓 스크린, 뭐 CNN 비즈니스
그리고 야후 비즈니스 뭐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다 들여다봅니다. 공포지수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는데 그런 인덱스도 확인하고 런던 오일 가격 확인하고 그다음에 연방준비이사에서 혹시 뭐 소식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박스넷이나 네이버 금융 이런 데 들어가서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 관련된 소식들이 있는지 뒤져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2시간 걸려요. 이게 아침마다 하는 일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상업역 최대 부동산 사이트는 루프넷닷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오늘 나온 미국의 모든 물건을 다 뒤져봅니다. 오늘 24시간 안에 매물로 등록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도시별로 대부분 다 찾아봐요. 그래서 저는 이 휴스턴에는 특히 이 동네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집에 오면서 여기까지 혹은 휴스턴 전체에 지나가면서 어떤 매물이 현재 매물인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뭐가 나오는지 들여다봐요. 부동산을 그렇게 살 일은 없죠. 제가 많이 사봤자 1년에 한 번, 어쩌다 2번 이렇게 사는 게 많은데 왜 매일 뭐를 들여다보냐면 주가와 달리 부동산은 매일 들여다봐야지 시세 변동과 이 물건의 적정 가격을 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괜찮다는 거를 감을 느껴야 되니까 매일 끊임없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인쇄할 거나 기억할 거나 이런 건 전부 다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다 파일링해요, 저는 이렇게 정보를 구분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걸 게을리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이걸 한두 달 안 한다고 내가 망하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서너 달 안 해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6개월 안 하고 1년을 안 하면 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서 템포를 놓친 사람이 될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데 또 힘이 들거나 아니면 내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벌고 모으고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누구도 믿지 않고 나만을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순전히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누구이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니까 저는 더 많은 정보 체계에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은 특이한 사람과 더 많은 유능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가 본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정보에 접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점점 더 없어졌어요. 굳이 차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더 노력하고 공부하냐 아냐의 차이뿐이에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책상 다리에 이렇게 다리를 얹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텔레비나 보고 있고 유머 사이트를 읽고 있더라도 아내가 보면 제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일에 관련된 거가 지금 막 머릿속에 있거든요. 안에. 그리고 어떤 순간이나 창의적인 생각이나 어떤 단어가 이렇게 또 지나다니면 끊임없이 그걸 모아놓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이 맞아요.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는 투자가 가장 힘들어요. 사업 힘들다고 그러는데 직장 다니는 거 힘들다고 그러는데 투자가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 가장 힘들어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다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투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지금 저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도 봐야 되는데 저 파도의 이면에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통찰과 거시적 안목이 함께해야 되고 들어옴과 나옴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하면 순식간에 성벽이 허물어진다는 걸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이거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재산이 많았다고 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공포를 이겨내려고 여전히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를 또 하긴 해야겠는데 도대체 뭘 해야지 이 시작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른 식생활을 갖는다는 것은 바른 생활 태도를 옮겨온다는 얘기예요. 이 생활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붙는 인연과 환경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맑아지고 거기에 걸맞는 인연들이 생기고 이 인연이 일을 이루거나 환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음식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안 풀리면
자기가 먹는 음식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고민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늦은 시간에 폭식한다는 얘기는 늦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 누굴까요? 어쩌다 만나는 동창 친구,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매번 늦은 시간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거기서 좋은 의견과 좋은 창의적인 생각과 아니면 바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바꾸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한번 바꿔보시고 절대로 폭식하고 과식하지 마시고 음식의 양을 줄여가면서 한번 행동해 보세요. 자기가 현실에서 생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꿔보세요. 좋은 쪽으로. 그럼 그거에 걸맞는 몸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태어날 거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4가지 능력의 다른 해석과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숫자 1부터 숫자 1억까지 쓰면 제가 1억 주겠다고 할게요. 1억 진짜 줄게. 한번 써볼래요? 나 이거 1, 2, 3, 4 써서 마지막 1억까지 쓰면 제가 1억 줄게요. 한번 해보시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시간 상관없어요. 진짜로 1억을 줄게. 진짜로 1억을. 되게 손 많이 들어주셨네. 지금 한번 써봐요, 그럼. 이걸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1, 2, 3, 4 앞에 쓸 때는 생각보다 이거 1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값으로 계산합시다. 1, 2, 3, 4부터 5천이 중간값이잖아요. 그럼 5천 쓰는데 동그라미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몇 개가 들어가죠? 이걸 다 쓰는데 한 8초 걸려요. 해보면. 5초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초 걸릴 것 같아요. 임의로 그냥 계산해봐요. 하나 쓰는데 5초가 걸렸어. 그럼 1억을 곱하면 5초 곱하기 1억은 얼마예요? 5억 초죠. 5억 초를 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830만 분이야.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3만 8,883시간이에요. 이걸 하루에 8시간씩 한다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날짜로 며칠이 돼요? 17,361일이 돼요. 이걸 연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47년 걸려요. 아까 쓰겠다는 사람 어디 갔어? 47년 동안 밖에 나가서 1억 버는 게 낫지. 이걸 쓰고 앉았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쓰려고 마음 먹고 쓰면 내 생각에는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도 이걸 하나하나 쓴다는 것은 47년이 걸려야지 쓸 수 있는 일이고 종이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종이값으로 1억이 들어갈까? 그런데 1억을 버는 것도 1억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10억, 100억 이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고 어떤 가치, 돈뿐만이 아니라 목표라든지 어떤 가치는 중력처럼 작용합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체가 가진 무게의 힘이 다른 힘을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중력은 이 우주가 갖고 있는 4개의 중요한 힘, 양력, 강력, 전기력, 중력 이 4가지 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력의 뜻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변의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는 목표도 돈도 전부 다 중력처럼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이 지구 자체도 태양에 붙들어 놓고 그 외에 수많은 행성들과 별들을 지금 태양이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만큼 중력의 힘이 큰데 우리가 가진 희망과 돈과 가치들도 목표들도 마치 이 중력과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돈은 가까이 있는 다른 돈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은 중력과 같이 작용해서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검룡사라고 이렇게 작은 연못이 있어요. 창죽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은 연못에서 시작한 게 한강이에요. 그 시원을 제가 일부러 한번 들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 우물 하나가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우물 하나가 405kg가 되는 한강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기 페루 남부에 보면 안데스 산맥에
조그만 강에서 그 240km가 되는 강이 만들어집니다. 지구를 보면 지구의 무게가 킬로로 하면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거 킬로로 저걸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을 써요. 저 정도 숫자가 되면. 우리가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뭐예요? 조로 들어가잖아요. 그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경 다음에 뭐 있는 줄 알아요? 10경, 100경, 1000경. 그럼 경 다음에, 1000경 다음에는 해. 그래서 해부터는 잘 안 들어봤잖아요, 벌써. 저거를 읽으려면 5972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무게가 저만한데 지구가 무게에 저렇게 큰 무게의 지구가 실제로는 누군가 처음에 그 씨알이 작은 먼지였겠죠. 근데 먼지가 뭉쳐져서 이렇게 큰 지구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고. 자, 누군가가 10억을 모으기로 마음 먹었다고 해봅시다. 10억은 300만 원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27년이 걸려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10억을 모으는데. 이것도 그나마 전액을 다 저축했을 때 이야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리고 투자를 한 경우에도 한 푼도 잃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만약에 급여의 50%를 저축했다 그러면 10억을 모으려면 50년이 걸려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돈의 중력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중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모아도 10억을 모으려면 아무도 안 쓰고 27년을 모았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겠어? 나는 포기야. 그리고 다 자기 소비에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의 중력의 영향을 이해하게 되면 돈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먼저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한번 말했는데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억이에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돈도 돈을 만들고 나도 돈을 만들기 때문에 중력의 힘이 들어가서 이 돈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돈의 형태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증식 과정 자체가 1, 2, 3, 4, 5의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 같이 배수로 늘어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됩니다. 온 우주에 중력의 힘이 미치고 있고 온 우주가 중력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돈도 중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접어두고 조금 이야기를 바꿔봅시다. 어떤 사람이 매장 10개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매장 10개를 가진 사람이 매장 300개를 꿈꾸면 어떤 사람은 흥분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어요. 10개를 가진 사람이 300개를 갖겠다고? 이렇게 비웃어요. 매장을 300개를 가진 사람이 3000개를 갖겠다고 말을 하면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상장을 생각해요. 이게 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사업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내가 첫 번째 매장을 열었을 때 저는 매장 300개를 갖겠다고 꿈을 꿨어요.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직원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장 300개가 됐을 때 3000개를 갖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회사가 상장도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요새 책방 가면 제일 잘 팔리는 책이 여전히 긍정이라는 책인데 이게 긍정이라는 책의 좋은 점은 한계를 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면 그 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현실인지 구분 못합니다. 저는 이걸 한계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내 꿈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업에서 집어넣어서 여지껏 해왔어요. 그래서 첫날 매장이 하나 있었을 때 그날 저녁에 지도를 사다가 미국 전역의 지도에 점을 다 찍었습니다. 300가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휴스턴에 막 찍어봤자 40-50개도 안 돼. 그럼 내가 모르는 도시, 그냥 큰 도시에다 막 점을 찍어댄 거예요. 그래서 300개를 임의로 찍었어요. 그 지도를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내가 매장 하나 있는 사람이 매장 300개를 하겠다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맹랑한 소리라고 그러고 어이없다고 그러고 비웃기도 하고 꿈이 너무 크다고 허망하다고 혹은 허풍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 회사가 조만간 런던에 상장하는데 상장 평가를 지금 해보니까 딱 1조가 나와요, 회사가. 물론 저도 제가 1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믿기까지는 저도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이 돈이 중력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 꿈의 크기가 한계가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 제가 마음 먹으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든 저는 그 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는 매장 1000개를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1조 부자가 될 거예요. 1000억 부자가 될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는 않아요. 그 과정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가 궁금할 뿐이에요. 이 과정을 이해한다는 말이 돈의 중력의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그 목표의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고 이 목표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매장 두 번째 매장을 열고 세 번째 매장을 할 때는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일을 해야 되고 트레일러에 기계를 붙이고 끌고 다니고 땡볕에서 노동을 해가면서 매장 하나를 열었었어요. 온 직원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 지금 매장이 하루에 60개가 열려도 어디서 였는지도 잘 몰라요. 이미 중력의 힘이 작용해서 거대한 힘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아무리 큰 돈이라도 그 시작은 작고 작은 돈이 뭉쳐가면서 결과를 이뤄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서 저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차이가 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중력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꿈을 믿어요. 그리고 이 꿈의 크기가 하나, 둘, 셋씩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믿어요. 그게 언젠가 내가 어디까지 가면 이것이 증폭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거죠. 성공도 기술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이유를 갖고 있고 핑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작은 목표에 만족하거나 쉽게 포기해요. 건강 문제, 학교, 불경기, 나이, 성별, 가족 문제 이런 거 들먹이고 핑계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구하고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남이나 사회 탓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려고 할 뿐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죠. 내가 무엇을 개선하면 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성공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공하는 거에서 가장 힘든 거는 그 본인의 부정적인 마음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것만 해결하게 되면 성공의 문턱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사람들이죠. 자신이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자기가 자신을 믿어주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문이 열린다고 봐야 돼요. 그 모든 문을 무는 거는 환경이 아니고 남의 탓이 아니고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불경기가 아니고 그 본인한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성공을 하거나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하면 무언가를 성공을 하려면 이걸 해보면 결과는 결국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나요. 성공하거나 실패하게 할 거 아니에요? 실패하면 이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시 도전하면 돼요. 이렇게 매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해보면 실패도 경험이기 때문에 언젠가 성공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번 고생을 했는데 7번을 실패를 했어요. 7번을 실패하는 동안 정말 다양한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런 것을 배우거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업에서 성공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고 싶으면 해보고 틀리면 다시 해보고 그래서 한 번 성공할 때까지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원리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이것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뿐이에요. 이것을 못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는 것은 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안 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안 하게 할 때는 자기가 이미 포기한 것에 핑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즉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안 하고 내일 안 한다면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할 확률은 거의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즉시 실행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후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저기 중앙대에서 사업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저희 집에, 그때는 저희 집에 초대를 한 번씩 했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랍스터로 끓인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그 행사에 오지 못한,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랍스터 라면을 만들어서 우리가 돌아갔을 때는 라면을 팔고 있었어요. 즉시, 보는 즉시 만들어낸 거예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실행의 속도가 어떤 때는 더 중요할 때도 분명히 있고, 내가 목표를 가지면 해보는 것,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아주 좋은 길 중에 하나이죠. 누가 도시락을 팔아서 전 세계에 도시락을 팔겠다고 마음 먹을 것이며 누가 도시락을 팔아서 상장까지 가겠다고 마음을 먹을까요? 어떤 미친놈이겠지. 이거의 꿈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그 미친 사람은 그거를 실제로 이루어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욕을 듣고 있는 거죠. 초기에는. 이게 발현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미친 생각이 멋지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욕망과 꿈과 목표는 누군가에게는 그 꿈이 크기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미친 소리에 불과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기의 목표를 지향하고 공격하고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